성남에서 이제 대표적인 명소를 꼽으라 그러면 남한산성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약간 치욕적인 장소였었죠. 그리고 여기를 산길을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들 합니다. 왜냐면 이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평지를 간다라고 하면 20분 내외의 거리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지하문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지하문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지하문 이 초입구라고 보죠. 이게 간판이 남한산성길 구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좌측에도 이제 남한산성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세하게 한글로 써놨죠. 그리고 이제 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7개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한산성역에서 올라오는 이 구간이 1구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코스죠.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역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이 구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오늘은 굉장히 무덥고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씨다 보니까 올라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호수라고도 이렇게 써 있죠. 느티나무가 4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수령이 400년이 넘었죠. 그래서 병자호란 당시에도 저 나무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인조반정에 의해서 인조임금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참 불행한 임금입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면 줏대가 없는 임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전쟁을 일어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이제 피난을 와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함에 있어서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사적인 거는 아주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문앞 역사터라고 이렇게 아주 안내서도 써있죠. 그러니까 전경을 둘러보면은 남한산성 이 지하문은 제일 빼어난 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성에 말하면 이제 남대문 같은 그런 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호장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 제가 올라온 산 수행만큼 그만큼을 또 더 올라가야 수호장대까지 이제 간신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나름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수려하죠. 수려해서 여기는 차로 다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 길을 호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 길은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여기에 이제 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 숲 사이를 힐링을 하면서 소나무 숲에 이제 산림욕까지 같이 겸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행을 하고 올라오면은 수호장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수호장대에 이 들어가는 입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어떤 곳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제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좌측에 이제 저 태극무늬가 그려진 저기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사당. 조선시대 때는 사당이 참 많죠. 유교적인 측면은 이제 많이 숭배를 했던 나라다 보니까 사당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초입구에
사당이 꼭 있습니다. 어떤 집들도 그렇고 되게 이제 여기는 이제 수어장대라 그러는데 누각 같은 곳인데 장수가 여기에 올라가서 이제 지휘를 하는 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피서 가기가 좀 힘든 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피서를 즐기는 경우도 있네요.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산 꼭대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땡볕이 내리지 않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누워 있으면은 아주 시원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이렇게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로 수어장대라고 이제 써있죠. 수어장대. 장수가 뭐 지휘하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휘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어장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식당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전에 이제 만해 한영원 선생 잘 아실 겁니다. 한영원 선생 있는 뭐 사당인지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근처까지만 가서 이제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기념관이네요. 기념관 만해 기념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한 1,000원, 2,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일부러 오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만해 한영원 선생의 이제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좀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한옥들이 이렇게 즐비하죠. 저 한옥들이 다 식당입니다. 식당. 경관과 어우러져서 이제 식당들하고 이제 뭔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이제 낮에 차량이 있는 거 보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차량들을 갖고 와서 식사들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쭉 내려가면은 좌측에도 이게 뭐 사당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물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렇게 기와집 형태로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찻집도 있네요. 벚꽃 찻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차 마시는 곳인데 좀 차 한 잔 값이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왠지 이제 고풍스러운 느낌이죠. 고풍스러운 느낌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종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쭉 내려가면은 중앙에 이제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남한산성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차로 다 이용해서 여기 주차장에다가 차들 파킹해 놓고 이 주변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풍류를 즐기죠. 풍류를 즐기면서 여기서 또 여름철 휴가를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 식당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들이 좀 독특해 보이죠. 여기 와서 이제 맛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여기 와서 제가 뭐를 사 먹거나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렇게 등산을 한다는 생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둘러보고 그냥 내려가는 거지 뭘 사 먹고 간 적은 없습니다. 여긴 주차장이 이제 바닥이 돌로 되어 있죠. 좀 껄끄럽긴 한데 이 주차장을 오시는 경우는 평일날은 3,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이제 3,000원이고 30분간은 이제 무료 주차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제가 유심히 보니까 30분간은 무료 주차입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가는 경우는 주차료가 무료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시간과 관계없이 30분이 초과되면 무조건 3,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주행이 있어도 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주차료가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인데 이 식당가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할인 티켓인가 뭐 그거 영수증 같은 거를 확인받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일 주차료만큼보다 조금 더 싼 2,500원 정도를 주차료를 내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오신 분들은 주차료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시 이제 이쪽 대로 쪽으로 나와서 여기 이제 상가가 밀집해 있는 장소까지 한번 나와 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할 소리는 아닌데 10,000원 미만으로 먹을 만한 게 여기도 없습니다. 칼국수 종류나 이제 7,000원, 8,000원이겠죠? 일단 나오면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군요. 1인분에.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다시 지하문 쪽으로 저는 가는 겁니다. 지하문 쪽으로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산 중턱인데 평지 같은 느낌이 들죠? 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 좀 해집고 들어가서 이제 가격표를 좀 보려고 이렇게 좀 들어와 봤습니다. 쭉 들어오면은 여러 이제 찻집도 있고 이제 음식점도 있고 그렇죠. 가격표를 좀 보려고 이렇게 쭉 와봤습니다. 떡국도 팔고 뭐 여러 가지들 파는 것 같네요. 가격들 보면 보통 10,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에도 이제 식당들이 있고요. 쭉 오늘은 평일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산합니다. 한산하고 이렇게 평일날 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여긴 또 남문 고을이라고 하는 뭐 식당이겠죠. 식당이 이렇게 보이고 쭉 올라가면 이제 식당이 이제 다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식당이 끝나가는 지점이고 여기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이 이쪽으로 마을 버스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쪽까지 다 운행이 됩니다. 마을 버스는 아닌 것 같고 쭉 올라가면 이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보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또 우측엔 또 뭐 공사를 하고 있죠. 뭔가 또 다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대단한 건축물 하나를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건물이 또 세워지면은 여기 또 뭐 공연장 같은 게 뭐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 같기도 하고 공연장 같기도 하고 뭐 쭉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차들은 또 저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산성역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닭죽촌인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담아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오긴 했는데 날이 너무 무더워서 제가 이제 하도 더워서 이제 모자도 쓰고 이제 햇볕을 가리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사실 이 영상을 다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 뭐 대단치 않은 상황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그냥 허덕이는 거죠.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9번, 뭐 52번 여러 버스 이제 노선이 있습니다. 53번이고 9-1번인데 9번은 아마 산성역에서 출발하는 거고, 남한산성에서 출발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산성역 뭐 이쪽에서 오는 버스 노선표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지하문 가기 전에 비문이 있는 걸 제가 좀 들여다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예전에 그 광주 쪽에 이제 군수들 조선시대 때 이제 군수들이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들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비를 다 세워놓은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 거를. 그 흥선대원군 비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죠? 이거 흥선대원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보시고 이제 저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한산성 쪽으로 이제 남한산성 역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